본격적으로 오늘 살펴볼 흥미로운 분석 자료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들은 정말이지 극명하고 충격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 세계 곳곳이 불타오르는 듯한 끔찍한 지정학적 위기 상황과 그와는 정반대로 전례 없는 환희에 차올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모습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볼 건데요. 정말 믿기 힘들게도 이 두 가지 현실이 같은 날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정확히 같은 날 2026년 5월 9일 하루 동안 벌어지고 있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선박들이 공격을 받고 글로벌 물류와 공급망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데다 국가 간의 충돌까지 격화되고 있죠. 그런데 다른 한쪽,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는 막대한 돈이 쏟아져 들어오며 투자자들이 그야말로 축포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제공된 여러 보도와 데이터를 꼼꼼히 분석하면서 파헤쳐볼 핵심 내용인데요. 도대체 투자자들은 어떻게 이토록 심각한 글로벌 불안정성과 안보 위기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오늘 하루 전 세계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타임라인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막 벼랑 끝에 선 세계입니다. 며칠 사이 중동 상황 전개가 정말 빠르고 위협적인데요. 불과 어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이 이란 선박 두 척을 타격한 데 이어서 오늘 오전 두바이에서는 한국 국적 선사인 HMM의 나무호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과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압동조사단이 이게 단순한 선체 내부 결함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외부 타격인지 파악하려고 조사에 착수했고요. 게다가 같은 날 오후에는 이란이 미국의 제안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긴장감이 아주 최고조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행정부의 낙관론과 현지의 차가운 분위기가 아주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곧 종전 합의에 긍정적인 답을 내놓을 거라며 상황을 꽤 낙관적으로 봤거든요. 하지만 현지의 이란 외무부 공식 입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국의 데드라인에 얽매이지 않겠다면서 굉장히 강력하고 도전적인 자세로 맞서고 있죠. 여기에 혼란을 한층 더 부추기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나무호의 끔찍한 화재 사고에 대해서 언론이 직접적으로 질문을 던졌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사고 원인이나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쏙 빼놓고 난데없이 나는 한국을 사랑한다는 다소 엉뚱하고 회피성 짙은 대답을 내놨습니다.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 상황의 불확실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런 지정학적 마찰이 중동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자료를 보면요.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의 상업용 위성기업 3곳을 전격 제재했습니다. 특히 이게 트럼프 시진핑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시점에 단행된 대중국 압박카드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는 북한군이 러시아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해서 행진을 하는 이례적인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물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1000명의 포로 교환을 동반한 3일간의 짧은 휴전 합의 소식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안보 지형은 정말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2막 지방선거와 경제적 지각 변동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정치권으로 시선을 돌려볼까요? 여야 모두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아주 뚜렷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영남 지역에 당의 역량과 전폭적인 지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인 유경수 여사 생달에 방문하고 당의 핵심 인물인 한동훈 전 대표가 부산 보궐선거 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맞불을 놨죠. 각자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치열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슈 외에도 지금 현장에서 벌어지는 경제적 패닉을 이해하려면 이 정책 변화에 꼭 주목해야 합니다. 지난 2022년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적용됐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바로 내일이죠. 5월 10일분 후 공식적으로 완전히 종료된다는 사실입니다. 유예 기간이 끝난다는 건 곧 무거운 세금 폭탄이 다시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세금 혜택이 사라지니까 마음이 급해진 시민들이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구청으로 몰려가서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관공서가 북새통을 이루면서 마비 상태에 빠진 건데요. 이게 바로 국내 부동산과 경제 전반에 즉각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충격이 실시간으로 가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오늘 분석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제3막 금융의 역설로 넘어가 보죠. 코스피 지수 7384.56. 이 숫자가 믿겨지시나요? 방금 전까지 우리가 쭉 정리했던 그 전 세계적인 물류 대란의 위협, 전쟁의 공포,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긴장 상태가 무색하게도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무려 6.4% 이상 폭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완벽하게 갈아치웠습니다. 과거의 낡은 잣대나 일반적인 경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정말 기념비적인 수치입니다. 이 기록적인 수치의 배경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더 흥미롭습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이 도합 3조 원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차익을 실현했는데요. 놀랍게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하루 만에 무려 3조 5천억 원이 넘는 전례 없는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그 매도 물량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삼켜버렸습니다. 막대한 외국계 자본의 거대한 파도가 시장을 그대로 밀어 올려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런 환희찬 시장을 최전선에서 주도한 건 단연 기술 대장주들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하루에만 무려 14.41%나 급등하면서 시장에서 이른바 26만 전자라는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고요. SK하이닉스 역시 10% 넘게 치솟으면서 주당 160만 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 확보하려고 아예 백지수표를 들고 줄을 서고 있다는 소식이 기술주 전반에 엄청난 폭발력을 불어넣은 거죠. 놀라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오늘자 가격 무려 8만 1천 달러 선을 단숨에 돌파했습니다.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는 그 지정학적 중력을 완전히 거스르는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준 건데요. 전통적인 주식시장과 가상자산이 이렇게 동반으로 폭등하는 건 정말 유례없는 상황입니다. 분석된 자료들에 따르면요, 이런 암호화폐 시장의 급등은 단순한 투기 심리가 아니라 제도권의 굵직한 움직임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기관 ETF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데다가 미국 백악관이 수준의 비트코인을 국가 전략자산으로 비축하겠다는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관측이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거든요. 게다가 시장의 족쇄로 여겨지던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일명 클래리티 법안이 오는 7월 4일 미국 의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흥분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겁니다. 자, 폭풍처럼 몰아친 오늘의 이슈들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은 늘 우리의 현재보다 한 발 앞서서 미래를 반영한다고들 하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추포를 터뜨리고 있는 이 금융시장은 오늘 우리가 짚어본 끔찍한 글로벌 갈등들이 결국엔 일시적일 뿐이라며 그 너머에 다가올 엄청난 호황을 날카롭게 꿰뚫어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현실 세계의 매연과 화염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위태로운 거품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일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극단적인 두 가지 현실 중에서 어느 쪽이 결국 우리의 진짜 미래가 될지 계속해서 냉철하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